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70회차 2부 라리가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꾸 댓글을 다셔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가 아니라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아모림을 좋은 감독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모림이 보여준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보고 배운 것도 많고, 사람들이 충분히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모림이 좋은 감독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극찬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예전부터 맨유 감독 이야기하면서 거듭 이야기해드렸는데, 맨유는 감독이 잘하려면 기가 세야 된다고. 이 기가 센 무리뉴가 현재까지 맨유 감독 중에 그 두 번째 아닙니까? 예. 전설 이후에 최고의 감독은 무리뉴예요. 예. 그렇게 된 이유가, 무리뉴는 기가 세가지고 그 맨유의 시어머니들, 수많은 시어머니들이랑 시누이들의 십자포화를 무시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요.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팀을 잡을 수 있는데, 물론 잡는다고 또 잡혀지지 않는 게 맨유 애들이지. 예, 그런데 그 휘어잡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완전히 휘어잡지 못했어요. 몇 명 튀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무리뉴가 쫓겨났죠. 근데 보세요. 무리뉴가 나간 다음에 보니까 실제 무리뉴가 맞았잖아요. 예. 걔네들을 쳐냈어야 돼. 그랬으면 지금의 맨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상위권에 맨유가 있었고 서로 행복했을 건데, 물론 무리뉴의 안티풋볼이 지금은 안 통하는 면이 있긴 하죠. 한데 아모림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못 이겼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팀을 잡지도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도 맨유 감독 아모림을 버린다는 거죠. 떠나는 게 아모림한테도 좋고,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그 축구 감독 중심으로 축구를 보고 있거든요. 네, 축구 감독 중심으로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떠난 감독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재기한 감독이 바로 우나이 에메리입니다. 우나이 에메리는 정말 뛰어난 감독이었는데 아스날에 가가지고 역시 아스날의 제2의 벵거가 될까 말까 했는데, 그 수많은 시누이들과 아스날이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팬들이 싫어했죠. 팬들이, 그것도 생각하면 웃긴데, 아니 스페인 사람이 영어를 못한 거 당연하지. 발음이 이상한 거 당연하지. 그걸 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걸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축구 팬들은 제가 그때 저도 사실 그때 아스널 팬이었거든요. 거너스였어요. 팬이었는데 그때 떠났습니다. 이 팀이 얘네들이랑 같이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SNS에 팬들이 그리고 감독이 내리는데 버스 앞에 가가지고 굿이브닝 해달라는 애들이 있었어. 그 정도예요. 그게 팬이라고. 말리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웃더라고. 답이 없는 팀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떠났어요. 네. 같이 있기 싫었어. 물론 나는 한국에 있지만. 그래가지고 아모림은 아마 맨유를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받아가지고 아마 다시 치고 올라와가지고 다음에 또 EPL에 오게 되면 그때는 잘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또 경험도 쌓이고 차분해지고, 나이가 들면 차분해지거든요. 문화에맨이 지금 보세요. 웬만해서는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애들이 까부지 않아. 지금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코치들이 훨씬 많거든. 지금 그런데 몇 년만 지나면 역전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유럽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코치진들이 엄청 빨리 바뀌어요. 구단에 연수를 가야지, 그 연수를 해야지만 시험 칠 수 있거든요. 그 자격을 따는 코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기 때문에 한 7, 8년 지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지금은 저걸 버텨낼 수 있는 깡다구가 없다. 예,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도 얘기하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예. 버린 건 아닙니다. 버린 건 아니라는 거고. 얘기 안 하려다 그냥 한 거예요. 예, 잡돌이 길어졌네요.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입니다. 라리가인데, 우선 14번 경기부터 얘기할게요. 오사수나랑 셀타비고인데요. 저는 셀타비고가 아직까지 첫 승이 없습니다. 첫 승이 없는데, 얘네들이 무승부는 되게 많이 했죠. 수비가 안정돼 있어요. 어느 정도. 수비가 안정돼 있어요. 셀타비고. 1대1로 계속 비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득점력 부족이죠. 예. 그래가지고 셀타비고가 지금 현재 첫 승을 못한 팀 중에는 가장 먼저 첫 승을 할 팀 같아 보이긴 해요. 뭐 대진 운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은 언젠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셀타비고 예, 첫 승에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타비고 첫 승. 예. 힘을 실어 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바오와 헤타페는 빌바오와 헤타페는 일단 빨리 해야 됩니다. 일단 헤타페가 지난 경기 무리를 좀 많이 하면서 못 나은 애들이 좀 많아요. 보시면 일단 얘 뭐 잘하는 애는 아닌데 그래도 얘가 엄청 폭력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되는 게 있거든요. 얘가 못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 수비수 이제 경험 많은 백업 수비 마지막에 이제 조금 해주는 얘가 좀 벤치에 좀 있는 게 낫긴 한데 얘도 없고 뭐 얘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이렉트 좀 심했죠. 예. 약간 그렇습니다. 좀 퇴장이 좀 많고 뭐 물론 뭐 이 팀이 원래 좀 거칠게 하는 감독이 그렇게 시켜요. 하는데 그리고 이제 빌바오는 이제 알바레스랑 윌리엄스가 없이도 경기하는 그거를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상대 전적은 뭐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빌바오가 좀 헤타페를 상대로 좀 힘들어하는데 지지는 않아요. 지지는 않고 홈 경기 기준으로 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무승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그 데이터로 보면 하지만 이 경기는 승을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발렌시아와 비아레알 경기는 개인적으로 비아레알의 체력이 가장 걱정입니다. 비아레알의 체력이 가장 걱정인데 비아레알 체력이 가장 걱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아레알이 경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를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지만 팀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오사수나 이후로는 솔직히 오사수나 빼고는 여기 비아레알, 셀타비고 오사수나 빼고는 10경기 중에 남은 8경기가 다 체급이 큽니다. 비아레알에 비해서. 비아레알은 성적은 되게 좋지만요. 체급이 그렇게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단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감독도 팔았잖아요. 500만 유로 주고 팔았어요. 우나이 에메리 그때. 계약 기간이 길게 남았었거든요. 길게 남았었는데 팔았어요. 500만 유로에. 감독도 팔 만큼 좀 그랬는데 그 어느 정도 돈을 수급해가지고 괜찮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스페인 리그가 셀러리 캡이 있거든요. 그 셀러리 캡이 있는데 캡이 여긴 많이 남아. 비아레알은 캡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체력이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발렌시아 상대로는 충분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요르카랑 레반테 경기는 왜 승이냐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레반테의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 상당히 좀 어설픈 바르셀로나죠. 레반테. 예, 상당히 공격적인데 좋아하는데 이 두 팀의 경기는 결과를 예측하면
처음에는 레반테 승을 갈라 그랬는데, 최근 보니까 이제 승무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승패 가더라고요. 상대 홈에서 이기는 그런 2019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최근 경기력을 봐야 돼. 최근 2020년, 2021년 요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요르카 섬이라 가지고 충분히. 근데 레반테 개인적으로 요것도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의 그 뭐지 축구 스타일상. 근데 요즘에 공수가 붙으면 확실하게 공격 쪽이 많이 이기더라고요. 때려 박는 쪽이 이기던데 또 챔피언스 리그 보니까 또 막는 쪽이 또 잡아먹고 뭐 그리고 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네 경기를 잡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체와 에스파뇰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체와 에스파뇰 경기는 조금 길게 분석 리포트를 보면 두 팀이 이제 붙어 있어요. 순위가 6위와 7위로. 유럽 대항전에 이제 경기는 6위와 7위면 두 팀 다 가요. 근데 솔직히 왜 올해도 스페인은 1등부터 5등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 성적이 좋습니다. 성적이 좋아가지고 스페인이랑 잉글랜드 두 개가 또 이번에 갈 것 같아요. 두 팀이 원래 5개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하게 시작하는 건데 프리미어 리그가 좋은 점이 뭐냐면 토트넘이 또 거기 꼈잖아. 토트넘이 꼈잖아요. 리그 17위 하는 토트넘이 그 유로파 리그 우승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6팀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진짜 유리합니다. 진짜 유리하고요. 그리고 5팀이 라리가가 유리하고 팀이 많으면 그만큼 포인트 챔피언스 리그가 포인트가 제일 높거든요. 제일 높은 곳에 포인트를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두 팀이 또 이번에 갈 것 같아요. 프리미어 리그는 거의 뭐 지금 보니까 대충 흐름 보니까 거의 뭐 확정적일 것 같고 라리가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유리하니까 좀 포인트가 쌓여가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고 그래도 갈 것 같은데 어딜 가냐가 문제겠죠. 하여간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요거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긴 합니다. 기대 득점을 보면 기대 득점은 근본적인 공격 지표는 엘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기본적으로 에스파 17.1의 기대 득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득실차가 6.2나 돼요. 확실히 득점력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엘체는 10.6밖에 안 됩니다. 득실차가 별로 안 나요. 에스파뇰의 이 기대 득점은 엄청 높아요. 근데 기대 득점이 높은데 실제 득점은 그걸 못 따라가죠. 쉽게 말해가지고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정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파뇰은 현재 공중볼 경합이랑 태클 순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피지컬 기반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지금 선호하고 있다. 엘체는 리그 최고 수준의 평균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 이거 의외예요. 엘체가 이만큼 팀을 단단하게 만들 줄 몰랐는데 의외인데 요 밑에 제가 써놨는데 엘체가 이렇게 효율적인 공격진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안드레 실바, 라파미르 얘네들 제가 시즌 이 엘체 설명할 때 로또 3장은 그건데 그 3장이 과연 다 지금까지는 안 좋았던 3장인데 그게 성공할까 그랬는데 성공해버렸어요. 현재까지는. 얘네가 3장 다 성공해버리면서 엄청 거기서 올라간 겁니다. 로또가 성공하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제가 엘체의 문제점은 원정 부진인데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체가 원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린시트가 없어요.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라리가 요거는 지난 시즌이니까 빼고 여기서부터 봐야죠.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신선전에서도 무르시아, 에르쿨레스 이런 팀이랑 붙어서도 클린시트가 없어요. 그만큼 원정에서 실점을 한다고 봐야 돼. 그렇다면 엘체가 득점을 할까?
득점을 할 것 같아요. 득점을 할 것 같다고. 예. 얘네 이제 라파미르랑 앙드레 실바가 충분히 득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득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에스파뇰이 크게 득점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무엇보다 엘체가 지금 한 번밖에 지지 않았잖아요. 에스파뇰 2번 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기준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최종은 이제 무승부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에스파뇰이 조금 몰아붙이는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몰아붙이는 경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얘네들이 지금까지 에스파뇰이 뭐 강팀만 만난 거 아니거든요. 에스파뇰이 전체적으로 강팀을 만난 거 아닌데도, 만나기만 한 것도 아닌데도, 저 정도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낮은 거 보면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잘해봤자 무승부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무승부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승부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엘 클라시코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사실 엘 클라시코는 분석을 한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엘 클라시코, 그러니까 이 클라시코, 그 클래식 더비라 그러거든요. 각 리그별 최강팀 두 팀이 붙는 거를 클래식 더비라 그러는데, 뭐, 독일 같은,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 바이에른 미넨이랑 도르트문트가 붙으면 이제 클래시코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약스랑 PSV가 붙으면 예 그렇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이 정도 더비는 예측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분석을 하겠지만 자기 감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오, 요번에 얘가 이기겠는데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왜냐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몰라요. 특히 이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경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얘네들은 잘 비기지도 않아요. 워낙 치열하게 붙기 때문에. 치열하게 붙고 신경전도 엄청 세게 붙고요. 그리고 경기 결과는 요즘 최근엔 바르셀로나가 많이 가져갔죠. 그렇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순위를 결정지을 한 게임이긴 한데 오늘 이기면 이제 순위가 바뀝니다. 이제 레알 홈에서 벌어지고요. 최근 맞대결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우위인데 전체적 역대 공식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105승, 바르셀로나가 104승입니다. 많이 따라왔죠. 네. 52무. 근데 무승부가 거의 뭐 안 나오죠. 형, 그게 20%밖에 안 돼. 무승부 나올 게 20%도 안 되네요. 예. 19점 몇 프로 되겠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두 팀의 경기는 거의 승패가 나뉜다고 보면, 사실 이 경기 하는 거 보면 무승부 나오기 쉽지 않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막 으르렁거리면서 보고 있는 그런 경기라서, 예, 무승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4번이나 이겼어요. 4번이나 이겼고, 한 번은 비긴 거죠. 이제 코파델리 결승.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 21일 날 이제 마드리드가 한 번 이겼습니다. 팀별 이슈를 좀 보면요. 일단 바르셀로나는 조금 많아요. 예, 부상과 징계 속. 예. 일단 한지 플릭 감독이 그 기각이 돼가지고 이의 제기까지 기각이 돼가지고 요번에 벤치에 못 나옵니다. 예, 이제 뭐 무전기 들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겠죠. 레반도프스키 못 나오고 왼쪽 대택은 파이어링 최 4, 6주 이상일 것 같은데 나이 생각하면. 그리고 또한 이제 가비, 안드레, 헤어슈터게, 그리고 이제 가르시아, 그리고 다니 올모 역시 결장이 확정적이에요. 네. 이게 뭐 바뀔 수도 있는데 거의 확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오피셜로 나온 거 보면. 네. 부상 우려 이제 크리스텐센이랑 버용이 지금 좀 살짝 의문이라 가지고 뭐 잘못 먹었는지 장염 하네요. 네. 해가지고 더용은 좀 큰데 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 이제 뭐 페란토레스가 이제 올라오고요. 페란토레스는 좀 그리고 뭐 챔피언스 리그 6골 넣었고 그리고 페르민, 로페즈
라마시아 출신들이 이번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대패한 게 조금 오점이지만 공격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요. 확실하게 음바페,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이렇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 특히 또 음바페가 골 실수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해.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수비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네, 일단 알라바, 하위선, 안토니오 리드거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명단에 오르긴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계속 추적해봐야 되는데, 일단 명단에 오르긴 했습니다. 예. 알라바랑 리드거, 지금 센터백 둘이 다 빠져가지고, 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센터백 둘이 다 빠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밀리탕이 들어오겠죠. 밀리탕이 들어오는데, 안 나오네. 예. 라인업이 안 나올 정도,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라이트백 자리가 조금 걸릴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레알이 개인적으로 조금 불리하지 않나 싶어요. 레알이 좀 불리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근데도 저는 이번에 감으로 레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다연패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길 때가 됐어. 예. 비니시우스, 칼리, 음바페 대 이제, 바르셀로나 수비가 이제 매치업이 될 거고, 미드필드는 이제 벨링엄과 페드리가 붙겠죠. 예. 예측은 옵타 슈퍼컴퓨터 쪽은 이제 거의 뭐 레알 승리가 상당히 높고요. 전문가 예측 평균은 레알 마드리드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감독 징계까지 해가지고 고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레알 쪽이 유리하다 보고, 하지만 역시 수비 불안이 큰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바르셀로나가 크게 이길 거라고 보는 지금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레알 승을 보는데 솔직히 이 경기는 누가 이기겠다는 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감을 따르세요. 감이 아니면 그냥 승부패로 지우던가. 원래 이게 정석적으로 하면 승부패 지우는 건데 2월 된 판도 아니고 단판이니까 감으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2부 이제 라리가 분석을 모두 마치고요. 분석을 모두 마치고 무승부가 땡기긴 하네, 진짜. 예. 모두 마치고, 예, 이제 저는 이제 회원 영상 원고를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예.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